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노래처럼 노래를 이야기처럼 하는 이야기하는 늑대입니다. 오늘은 늑대의 수학 이야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최대 공약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 그리고 최대 공약수의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덜 나아서 다 낫긴 다 나았는데 아직 좀 마른 기침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급적이면 참아보긴 할 건데 혹여라도 저도 모르게 기침이 튀어나오면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24 그리고 30이라고 하는 두 숫자에 대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가 거꾸로 나누기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쓰는데, 일단 이렇게 써놨으니까 거꾸로 나누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 두 숫자를 이렇게 일렬로 적당히 띄어서 쓴 다음에 나눗셈 표현, 나누기 표현을 거꾸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약수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두 수를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또는 뭐 두 수의 공통적인 약수의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걸 찾는 거니까 24와 30을 동시에 나눌 수 있는,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그런 숫자를 찾는 겁니다. 그걸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몫을 씁니다. 24 나누기 2의 몫은 12가 되겠죠. 30 나누기 2의 몫은 15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진행합니다. 12와 15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숫자 3이 되겠죠. 3, 4, 12, 3, 5, 15. 괜찮습니까? 그리고 4와 5를 동시에 나눌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습니다. 물론 1, 2라고 하는 숫자가 있긴 있지만 그러면 결국 몫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렇게 거꾸로 나누기가 끝이 나게 되면 왼쪽 줄에, 왼쪽 세로 줄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꾸로 나누기 방법이고요. 이 방법이 더 많이 쓰입니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얘를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도 간혹 가다가 이제 시험에서 그 과정을 묻는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좀 다양한 어떤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은 되니까요. 자, 24와 30이라고 하는 숫자에 역시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건데 소인수 분해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각각의 숫자를 소인수 분해할 겁니다. 24는 46, 24, 뭐 38, 24 다 되겠죠. 그죠? 그래서 38, 24를 떠올리시면 소인수 분해니까 8이 2의 세제곱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3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역시 30을 소인수 분해할 겁니다. 30은 뭐 6, 5, 30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6이 2 곱하기 3이니까 2 곱하기, 잘 안 써지네요.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과정은 각각의 숫자들을 소인수 분해하고 소인수 분해가 된 결과에서 소인수 종류끼리 줄을 맞춰야 됩니다. 소인수 종류끼리 줄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에 위에 있는 숫자에 소인수 분해 결과에 3이 없고 다른 숫자가 있다면 여기 3은 건너뛰고 그 다음에 5가 있다면 5 자리에 그 다음 뭐 7이 있다면 7 자리 이렇게 칸을 맞추어서 쓰는 걸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칸을 맞춰 주어야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구하는 거냐? 칸을 맞춰준 상태에서 즉 소인수
종류끼리 칸을 맞춰준 상태에서 위아래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더 작은 숫자를 씁니다. 2가 되겠죠? 비교를 합니다. 더 작은 숫자를 쓸 건데 똑같죠? 그럼 똑같은 거 하나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할 건데 한쪽이 없어요. 그러면 비교도 하지 않습니다. 끝!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온 숫자 2개 역시 곱해버리면 24와 30의 최대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아까랑 구하는 방법적인 부분은 조금 뭐 차이가 있을 수는 있긴 있겠으나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방법이 조금 달라 보이는 거지 근본적인 의미는 같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서 두 가지 방법 중에 조금 더 나에게 맞는 방법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다 잘 알고 있으면 더더더 좋을 것이고요. 단순하게 그 하나의 그 한 가지의 풀이 방법으로만 수학을 공부하게 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자체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 활용 문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을 놓고 본다고 해도 이런 활용 또는 응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글씨가 너무 엉망이네요. 문장으로 길게 느려뜨려진 그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하는데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많이 나오지도 않고요. 물론 100점을 원한다고 하면 중요하긴 하겠지만 글쎄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까지 얘들을 공부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현장에서 늘 들어요. 그리고 이게 고등학교 과정으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활용, 응용, 문장제 문제 등을 이해하고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이 키워지긴 하겠는데 그런 문제 해결력은 굳이 이런 문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가벼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너무 여기에 매일 건 없다라는 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는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가능한 이제 최대 공약수를 활용하는 문제들이 보통 이제 문장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장제 형태의 그 문장 속에 보통 이런 단어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준다. 또는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또는 정육면체 모양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문제.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자연수 이런 거. 동시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자연수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최대 공약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면 최대 공약수의 활용 문제다라고 대략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다라고 고정시킬 필요까지는 없고요. 대체적으로 그렇다. 수학 문제라는 게 또 그래요. 수학 개념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이 있는데 이 일반적인 개념을 통해서 보통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상황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예외적인 상황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보통 문제는 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튀어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언제나 늘 항상 변함없이 그렇게 지켜질 거라고 기대를 크게 하진 마세요. 물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아야 될 것들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조금 그 밑바탕에 깔아두면서 조금은 유연한 마음으로 일반적인 상황이 대체적으로 많고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조금 비틀거나 꼬아낸 특수한 좀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유연한 괜히 또 이게 좀 삘받아가지고 굳이 쓸 필요는 없는데 유연한 좀 마음을 가지고 수학을 좀 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직접적으로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최소 공배수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